공포의 매수 잘 하셨습니까? 잘 하신 분들은 수익을 축하드리고 안 하신 분들은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또 뭘 지켜봐야 되는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한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을 좀 보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얘가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3,000 구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바닥권을 보면은 64,500인데 이제 이런 의구심은 좀 생길 수 있죠. 얘가 이렇게 반등을 좀 더 줬다가 이렇게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이거는 없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상승장에선 뭐다? 기간 조정은 짧지만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찍어 먹는다는 표현을 찍먹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저점을 찍먹하는 구간은 이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정의 기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험 구간에다가 담았다면 잘 대응하셨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 하냐면, 그리고 분할 매수로 피라미드로 천천히 매수해야 된다 그러냐면, 이걸 매수를 안 하고 63,000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딱 찍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진짜 벙찌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부터 그냥 다 잡으면 이 구간에 무조건 손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들을 날리는 게 너무 커요. 상승장은 평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굉장히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이 상승장의 특징인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기회나 위기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대한 머릿속에 각인시켜 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슬슬 상승장이 도래했다라고 했지만 그러자마자 신규가 들어오면 바로 떨어진 모습이잖아요. 이럴 땐 신규는 다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유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누구가 들어오냐? 항상 말씀드린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 부동산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오고 이들이 수익을 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래서 코인을 미래고 대세구나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또 끌어들은 그 순간, 그때가 하락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사례들을 봐도 이런 건 공통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에서의 사이클은 있지만 이 사이클은 매번마다 조금씩 바뀌어 왔고 이번엔 특히 더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죠. ETF라는 거의 승인과 그 다음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거의 최초의 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뭐다? 개미들과 반대로 해야 고점이고 개미들 대다수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가 좀 고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럴 때 우리가 전략 매도는 안 되겠죠. 왜? 상승장 자체는 워낙 이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고점을 맞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그것도 정말 선 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나가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깨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깨까지도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포에 매수해야 될 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업비트를 좀 보게 되면요, 물론 이따 빗썸도 볼 건데 보면 올라가는 애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보시면 레이어 1 애들하고 그 다음에 뭐 체인링크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아발란체 같은 애들, 아발란체 뭐 레이어 1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간다. 그리고 AI까지. 제가 요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하시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 다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멤버십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했지만 영상에서 그렇다고 아예 얘기를 안 했느냐 하면 그거는 또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들 영상을 항상 끝까지 그리고 곱씹어서 여러 번 봐야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제로 보면 뭐 니어는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역시도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트레이더 조나 이런 아발란체 생태계 애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잘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매집을 했을 거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겁낼 거 없습니다. 지금은 겁낼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겁낼 때가 아니고 추후에 2차 하락이 온다 그래도 그냥 주면 돼요. 그럼 그거에 대비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밑에서 잡은 거 어느 정도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부분 익절은 해줘야 된다. 왜? 그래야만 내가 더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죠. 왜? 난 이미 확정 수익 받기 때문에 더 들고 가면 되지, 더 오래 들고 가면 되지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이 상승장에서는 더 들고 갈 수 있게 해주는데, 나는 진짜 욕심을 진짜 이만큼 내가지고 극대화시켜서 모든 걸 다 먹겠다. 그러면 이러한 무빙 때 당연히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미실현 손익은 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을 벌었는데 갑자기 얘가 뭐 몇백만 원대로 뚝 떨어져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 떨리죠. 그러면 난 이때 이 정도를 벌었던 사람인데라고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익절하고 출금하기 전까지는 번 게 아니거든요. 그걸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2022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심하겠죠. 왜 심하냐? 이번 장이 끝나면 아마 제도권으로 거의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알트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못 버티는 알트들은. 그럼 왜 어떻게 버틴다는 표현을 쓰냐면 어떤 게 버티는 거냐, 이들이 자체적으로 매출이 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토큰 가격이 올랐을 때만 본인들의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그 재단이 보유하는 토큰을 팔아서 이 매출을 늘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장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얘네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는 정말 나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엑시트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욕심과 그런 진짜 허황된 그런 꿈들을 꾸는 게 아니고 상상을 하되, 상상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상상하되 마음속으로는 뭘 해야 된다? 원칙을 지키면서 더 들고 가게끔 할 수 있는 나의 심리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상작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풀매수하라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죠. 너무 오르는데 지금 이거 어느 정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상상하면 어떻게 돼요? 더 들고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포에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너무 습관이 됐을 때 너무 상상만 하다가는 다칠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저는 뭐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주사를 놔줘야지, 그게 아니고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약 처방을 한다 해서 이 약이 잘 듣는다는 보장도 없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 자,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 영상을 아마 올렸을 겁니다. 지백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참, 물론 뭐 좋은 반응도 있었지만 안 좋은 반응도 많았어요. 이게 오르면 올랐다고 무슨 제가 펌핑을 시킨 세력이라는 둥, 뭐 이런 코인을 왜 추천하냐는 둥,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멤버십에 여기서 말씀드려서 여기서 중간에 팔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모아가게 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횡보가 계속 되길래 영상을 랜더같이 좀 기다려야 되는 코인들은 제가 정말 강조를 해도 안 사길래, 뭔가 조금 얘가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튀어 오르면 그때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때는 그때 장세가 좀 애매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트가 3만을 다시 가냐 못 가냐 ETF 이후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거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이 시기 부근에서는. 그래서 그냥 좀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버려서 아 이거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클립스 에어드랍이랑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노드랑 코인이랑 이런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뭐 진짜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무슨 제가 세력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는 그런 말들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진짜 무슨 세력이랑 이런 거 얘기하려면 뭐가 나와야지? 저 델리시움이나 특히 얘가 오히려 세력이죠. 이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 올랐잖아요. 100배가 올랐는데 100배가. 이게 세력이에요. 이게 세력. 차라리 얘기할 거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기분이 나빠서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나? 그냥 나 혼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몇몇 분 혹은 일부 때문에 이걸 정말 이제 이런 컨텐츠를 기다리시는 분들, 를 간절하게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좀 제가 오히려 역차별을 하거나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좀 멘탈을 잡고 좀 그런 부분에 좀 짜증이 나거든요. 좀 저는 인간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런 선을 안 지켰을 때 저는 좀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세력이라 또 그런 말이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순간. 저는 진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무슨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로 무슨 엄청나게 돈을 벌었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진짜.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제 메인 시드는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 랜더 이런 거는 진짜 주구장창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더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좀 같이 저와 함께 좀 호흡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가 혼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컨텐츠를 보지만 사실 양방향 소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송할 때도 그렇고 영상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또 카톡방도 있잖아요. 멤버십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소통이 되는 과정인데 저도 사람이고 한데 기분 좋지 않죠. 그런 게 그냥 무덤덤하게 넘기려는 거지. 이게 쌓이다 보면 좀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런 콘텐츠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도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좀 더 계속 하게끔 좀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인이 있는데 아무튼 좀 잘 가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도 좀 걱정이었거든요. 너무 내가 고점에 얘기해 주는 건가? 그러니까 멤버십은 오히려 정말 다 그냥 용비어 첨가예요. 근데 너무 멤버십은 분할 매도를 안 해서 제가 분할 매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고, 근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영상 올릴 때 정말 진짜 타이밍이 중요한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진짜 재다가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늦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그래도 올라가서 너무 다행이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이라도 좀 뭔가 걱정이 된다. 그리고 수익권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매도하세요. 분할 매도하세요. 아니면 그냥 다 매도하시고 딴 거 하셔도 돼요. 어쨌든 수익이다. 이 눌림 장세 때 오히려 얘는 올랐잖아요. 지백이랑 몇몇 코인들은. 근데 그거를 어쨌든 제가 말씀해줬던 코인들이 그런 게 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하락장 때 하락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조정 때 멘탈을 잡을 수 있게끔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정과 관련해서 SOPR을 보면은 단기 보유자의 수익 실현과 관련된 큰 움직임이 있었다. 보통 이런 게 나오면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상승장 최고점 부분 혹은 어깨 부분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움직임이 수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움직임이지만 현재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및 기관 및 개인들의 잠재적 추가 유입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상승장의 고점 신호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가 예측이라는 거를 좀 무게를 줄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무게를 좀 덜어내겠다라고 한 게, 기관들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런 버블 장세에서는 뭔가 내가 이른 타이밍 예측을 하다 보면은 마이클 버리처럼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빅쇼트 맞췄다고 하기 전까지 숏을 무슨 2년인가 1년 동안 계속 쳤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1년에서 2년 동안 계속 물린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맞추려고는 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의 100%에 가까운 그 높은 인간 지표들을 다 달성하면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어쨌든 사이클을 몇 년 동안 겪으면서 이걸 체득한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체득한 거를 감추는 것도 아니고 다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 시기를 겪은 사람과 이걸 말로 혹은 영상으로만 접한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스윙의 관점을 많이 좀 권장드리는 바예요. 왜냐면 그래야 스트레스가 덜 하거든요. 워라밸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힘든 건 알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영상을 받아들일 때 나한테 이로운 부분 쪽으로만 취사 선택해서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사이클을 만약 똑같이 간다면 얘는 더 이제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도미너스가 한 방 올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알트를 모여야 한다, 더 매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더가 지금 거의 한 6년짜리의 사토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상방으로 뚫으면 이더가 지금은 되게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 또 그 시점이거든요. 이더가 뭐 나쁘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이렇게 상승률이 더뎌하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나중에 또 바뀝니다. 이더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살 거예요. 얘는 이 500만 원 자체도 너무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저 300만 원대도 사람들 비싸다 그러고 너무 안 간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이더리움 저평가다. 맨날 그랬어. 200만 원대도 저평가다. 300만 원대도 저평가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비트코인처럼 1000만 원대가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이더리움의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움이에요. 여러분들 이더 갖고 있으면 또 이런 거에 단기 상승률에 또 목매다가 팔까봐 또 블라스트로 강제 예측까지, 제가 얼마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딱 나오죠. 이게 지금 드디어 빨간색 신호가 뜨기 때문에, 빨간색 신호가 뜨면 무조건 고점이냐? 아니에요.
항상 상승장에 보면 빨간색이 뜨고 한 몇 달 정도는 이게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이 3월인데 뭔가 장이 24년도에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항상 이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는 반감기의 다음 연도 연말 혹은 반감기 다음 연도에 고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반감기는 4월이고 다음 연도면 25년이 고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조건 2025년에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이거 이 변화의 대응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선입견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선입견을 좀 없애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되 너무 과도하게 무조건 이럴 거야 라는 상상은 깊이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여러분들 지금 너무 쫄아있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해야 되고 너무 이제 내가 들떠서 진짜 미쳐 날뛰고 싶을 때 그때는 좀 죽여놔야 된다는 거.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하면서 상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거 가지고 너무 저를 약간 뭔가 이제 말장난 하신 분들 많아서 아무튼 제대로 알아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은 잘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알트가 올라갈 곳이 사실 전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진짜 알트코인 시장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다. 왜냐면 지금 밈코인이나 이런 애들은 저시총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박이 나도 전체 크립토 알트 시총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알트들이 다 갈 때는 그때는 정말 알트코인 시총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된 알트장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보다 또 다른 의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 체인,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L2 체인이죠. 근데 보면은 트랜잭션이 엄청 높아졌다.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그리고 조금 하나 걸리는 건 이거예요. 요즘 솔라나가 너무 잘 나가는데 검색 지수가 100이에요. 100. 그래서 5년 내 최고다. 근데 보통 이러면 고점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솔라나 자체적으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게 든다 그래서 무조건 매도해야 되냐? 아니에요. 분할 매도하면 됩니다. 이걸 다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못 맞춰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풋옵션을 매도했다. 그러면서 바닥 매수권을 시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15만에서 10만 15만 그 다음에 12월 콜옵션 매수세가 붙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나 이더리움 펀딩 비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딱 그거예요. 이더리움 욕먹는 시기라고. 근데 이거 나중에 되면은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랜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격 회복력 미쳤던데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미쳤습니다. 너무 든든 국밥이야. 이 랜더는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에게 뭐 랜더, 뭐 알리브,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정말 저점 구간에 말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조회수가 바로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세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은 안 사셨겠지만 많이 안 샀을 거예요. 그러네 나름 그래도 해책거리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했죠. 해책 컨텐츠 할 만한 게 좀 있구나 이런 생각했죠.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시청해 주셔야 여러분들 것이 돼요. 제 거에서. 그럼 제 거만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의 조회수의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흡수하려면 계속 보고 끝까지 곱씹어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래 주변에 항상 알려주세요. 코인 한다 그러면 유튜브에 봐라 그렇게 해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세에 대응이 좀 어렵다면 멤버십을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요번에 조정 때 다 보시면 이런 애들 들고 있었거든요. 랜더, YGG, 지배, 그 다음에 뭐 수이 여기 올랐던 애들 다 그때 멤버십 모스코인 빼고 다 멤버십이었고요. 보면은 올라가는 아발란치도 보면 다 픽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텼던 혹은 잘 버티거나 오히려 비트코인 하락 때 아웃퍼폼한 애들은 다 대부분 멤버십 픽 안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겼을 때 그리고 이렇게 남겼을 때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대응보단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다. 그리고 멤버십 픽이 대부분 잘 버티거나 오히려 조정 때도 오른 게 있어서 잘 따라오기만 했다면 시드 자체가 다른 사람들처럼 토막나진 않았을 거다. 손절 친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용청상 난 사람도 많고 적절한 경각심과 잔고 방어까지 나는 만족할 부분도 있겠으나 나는 만족은 합니다. 그런데 전부를 다 케어하지 못한다. 이게 정말 아쉬워요. 왜냐면 멤버십에 있어도 여러분들 포모를 정말 제가 참으라고 잔소리 진짜 많이 하는데도 못 참거든요. 그거를. 저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서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 좀 들으래요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좀 더 으쌰으쌰하면서 그리고 저랑도 계속 소통하면서 그리고 1대1 대화에서 저한테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좀 더 케어받기 원한다 하시면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 보시면 회원 전용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이 텔레그램 브리핑 주소와 그 다음에 카톡방 채팅방 주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둘 다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선물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선물방은 멤버십방과 다른 별도의 방입니다. 선물방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요번에 롱도 잘 먹었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런 손절이 나오긴 했는데 저도 숏을 치고 싶어 죽겠어가지고 숏픽을 한번 내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에다 손절 나야지 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런 움직임으로 다 렌징 플러스 수익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승장 장세에서는 좀 웬만하면은 추세를 따라가자라는 쪽으로 선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만약에 좀 흔들리고 많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절이 좀 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타겟을 가기 때문에 초록색이 더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